네, 안녕하십니까. MTN 김수헌 기업경제센터장입니다. 자, 오늘 김수헌의 이슈 체크에서는 그 코스닥 바이오 기업 그 루닛의 박현성 CFO를 초청했습니다. 요즘 뭐 바이오 업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미약품하고 그 OCI 홀딩스 통합 경영 이야기도 있고, 지금 뭐 경영권 분쟁 조짐도 벌어지고 있죠. 또 오리온의 레고캠 바이오 인수 소식이 있었고, 또 뭐 셀트리온 홀딩스 나스닥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뭐 서정진 회장의 바람대로 나스닥 진출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코너의 이름이 그 이슈 체크인데, 대부분은 자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그런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데, 오늘은 그 자본시장의 사건이 아닌 핫한 기업 뭐 루닛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루닛이 그 바이오 업계에서 참 그 주목받는 기업인데, 그 실적은 제가 그 우상향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우리 투자자들 그 눈높이 기대치가 이게 뭐 좀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과연 그 루닛이라고 하는 기업에 우리가 계속 뭐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이 성장 잠재력을 그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오늘 뭐 제가 한번 뾰족한 침으로 우리 CFO를 콕콕 찔러가면서 한번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무거운 인터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감 없이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침으로 콕콕 찌를 테니까 긴장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루닛은 2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그 1세대 의료 그 AI 업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의료 AI 대장주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주력은 그 암 진단 영상 판독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대장주라고는 하지만 루닛은 아직도 뭐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무님, 우선은 그 루닛의 사업 구조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회사의 어떤 미션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암을 정복을 한다는 그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진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이고, 이제 의료시장에 이제 암을 어떻게 정복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를 푸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 연구 플랫폼이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 오른쪽에 이제 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풀고 싶은 문제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두 가지 제품군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암을 어떻게 진단하지, 어떻게 빨리 하지, 정확히 하지, 객관적으로 하지, 이런 고민들을 풀려고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유방체량수를 찍어서 그 안에서 이제 폐암이나 유방암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낼 수 있는 진단부조 소프트웨어인 루닛 인사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루닛스코업이 조금 이제 대중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병리 슬라이드를 이용한 그런 제품입니다. 병리 슬라이드라고 하면 소위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시면 이제 보통 이제 조직 검사라고 해서 실제 조직을 떼시고 그거를 얇게 해서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그 현미경으로만 봤었는데, 이게 2017년에 이걸 스캔을 할 수 있는 이 스캐너가 이제 FDA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이 조직 슬라이드가 현미경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화돼서 모니터로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근데 이 정말 엄지손톱만한 그런 슬라이드가 스캔을 하면 한 3, 4기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는 처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안에 이제 패턴들을 보고서 이 환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억에 달하는 그런 면역항암제를 맞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좋을 만한 환자네. 혹은 이 환자는 면역항암제 맞기에는 조직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치료 옵션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걸 사전에 좀 가이드를 주는 게 저희 루닛스코업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항암제라는 게 비싸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100명한테 똑같은 약을 투여하더라도 20-30명만 이제 약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어느 환자가 어느 약에 잘 들을지를
판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루니스코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루닛 인사이트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루닛 스코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보이는 화면이 이제 루닛 인사이트 화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왼쪽에는 유방 촬영술, 이제 오른쪽은 이제 흉부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판독을 하실 때 저희 AI가 어디에 유방암이 있다, 어디에 폐암이 있다를 미리 수초내로 네. 이제 지표들을 주고요. 그걸 보고 이제 판독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루닛 인사이트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주로는 현재까지는 이제 글로벌한 그런 의료 장비 업체들이랑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데는 후지필름이고요. 후지. 네, 그리고 뭐 GL스케어, 필립스, 뭐 아그파 같은 유명한 이제 의료 장비 업체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대로 그런 회사들이 만드는 그런 촬영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엑스레이 예. 찍으러 가면 이제 엑스레이 기계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 기계에 AI를 이제 씹는 겁니다. 그래서 음. 찍자마자 바로 판독이 되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파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큰 병원 같은데 종합병원 가보면 엑스레이 촬영실이 한 10개, 20개 됩니다. 그럼 거기서 촬영을 하시면 이게 중앙 판독실로 오게 되어 있고요. 네, 중앙 판독실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특정 이제 팍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판독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 팍스란 소프트웨어에 저희 AI가 탑재가 돼서 선생님들이 이제 판독할 때 빠르게 이제 판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암 진단 그 영상 판독 사업인데 네, 아까 이제 주로 유방암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폐암, 유방암. 주력으로 보는 게 폐암하고 유방암 두 가지.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암이 아무래도 발생 빈도가 높아서 그 타겟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도 일단 높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다루는 영상 자체가 이제 엑스레이라고 하는 영상, 그리고 유방 촬영술이라고 하는 이 영상 자체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찍히는 의료 영상입니다. 엑스레이는 뭐 그 시장 자료에 따르면 한 1년에 한 17억 장 정도 찍히는 것 같은데요. 17억 장.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 1년에 한 4천만 장 이상 찍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대충 이제 어린애들 빼면 네. 대충 한 사람의 이제 1년에 한 장씩은 이제 찍는 네, 네. 그런 형태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이 찍히는 영상이다 보니까요. 네. 요걸 좀 빠르게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엑스레이가 사실 100년 전부터 찍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사실 이제 판독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2D 이미지여서 이제 뭐 암이 있는데 앞에 막 갈비뼈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심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판독에 좀 어려움이 있는 영상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걸 AI로 좀 도움을 주면 영상의학과 선생님들한테도 편하게 이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판단하에 이 예. 두 개 영상을 먼저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루닛스코프라고 하는 사업은 옛날에는 뭐 조직을 떼내서 사람의 육안으로 이렇게 현미경을 보고 판단을 했는데 네네. 이제는 그 조직 그 슬라이드를 그 스캔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디지털화 시켜서 그 AI가 그걸 보고 네. 판단을 하고 네. 어떤 그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네.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 그러면 영상 판독하는 그 인사이트 사업은 아무래도 병원 네. 쪽하고 많이 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루닛스코프라고 하는 사업은 병원보다는 뭐 어떤 제약회사, 뭐 네네네. 바이오 기업 이런 쪽하고 네. 사업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게 네. 뭐 쉽게 말해서 돈은 어떻게 버는가? 루닛스코프는. 네. 정확히 보셨고요. 사실 지금 보이는 이 장표가 루니스코프의 어떤 이미지된 장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어떤 특정한 염색을 한 다음에 AI로 한번 분석한 이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해서 이 환자는 A라는 항암제가 잘 들을 환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게 그 제약사랑 이제 크게 연관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인허가를 받을 때 이제 동반 진단이란 트랙으로 인허가를 받습니다. 동반 진단.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약물에 동반해서 진단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루니스코프로 이 환자는 약이 잘 들을 만한 환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그 약을 맞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제약사들의 어떤 특정 약물들이랑 저희 루니스코프랑 같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인허가를 받는 트랙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인허가 받은 지금 인허가를 지금 받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인허가 받기 전에 제약사랑 계속 합의 맞는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네. 과정에서 계속 매출이 발생합니다. 제약사는 저희한테 그런 슬라이드를 보내서 네. 이 환자는 루니스코프 기준으로는 약을 맞아도 되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계속 이제 분석을 해가 들어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용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구용 매출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연구용 매출. 연구용 매출입니다. 네. 연구용 매출. 네. 네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받기 전에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인허가를 받으면 그때는 이제 병원과 보험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 환자가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분은 루니스코프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이제 그때 이제 루니스코프로 테스트를 하고 이제 환자가 돈을 내고 보험사도 이제 같이 돈을 내 가지고 네. 저희한테 돈을 주시는 네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또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조금 바이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용어이긴 한데 저도 네. 듣기는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제 좀 정확하게는 잘 몰랐어요. 네, 그 바이오마커의 저도 이제 바이오 전공자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 바이오마커의 바이오자를 빼면 조금 이해가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마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커는 뭐 지표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미리 이제 체크하는 마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바이오를 붙이면 이 환자는 약이 잘 들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네. 이렇게 지표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 루니스코프는 이런 그 조직 검사를 기반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이제 바이오마커인데 사실 바이오마커는 역사는 꽤 됐습니다. 특히나 네. 우리 2세대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EGFR 뮤테이션이 있다, 그런 이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을 때 그런 바이오마커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기반 바이오마커 검사를 해서 이 환자는 EGFR 뮤테이션이 있네요. 특정 유전자가 이상해서 암이 발생했네요. 라는 게 판정이 되면 그거에 맞는 항암제를 줬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마커의 역사는 꽤 되었었는데 소위 이제 3세대 항암제라고 얘기하는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바이오마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끼어들 만한 그 틈바구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계속 요거를 개발해 왔고 사실 루니스코프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상업화보다는 연구 단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6, 7년 동안 계속 개발해 온 좀 무르익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루니스코프가 이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주 밀접한 네. 관련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면역항암제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고요. 키트루다가 지금 아마 작년에 거의 2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폐암 이런 데서는 워낙 이제 키트루다를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이게 루니스코프이 좀 기여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미 이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그 약들이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 끼어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일단은 저희랑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키트루다의 반응률 이제 100명 중에 한 20명, 30명이 이제 반응을 하는 어떤 그 인디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면요. 바로 뒤따라하는 후발주자가 저희 루니스코프를 활용해서 반응률을 40% 50%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면역항암제가 사실 모든 암종에 잘 드는 건 아닙니다. 특히 대장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면역항암제 단독 치료로서는 반응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많은 병용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 병용 치료를 할 때도 저희 면역 활성도를 루니스코프로 체크를 하고 환자를 먼저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병용 치료든 단독 치료든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응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모수는 줄이더라도 반응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도 저희한테 좀 많이 협업을 하려는 그런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신약 기술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신약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뭐 임상의 단계 진전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걸 받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신약 기술 수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루니스코프 같은 경우도 그 마일스톤 매출이 혹시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뭐 아직 그 제약사들이랑 그런 논의를 그러니까 마일스톤까지 이제 뭐 얘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 그 이전 단계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던텔스랑 이제 가던텔스라고 하는 이제 네. 글로벌 액체 생검 1위 업체 회사가 있는데요. 네, 2021년에 저희한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이제 2대 주주가 되셨고 네, 그때 이제 별도의 사업 계약을 맺었었고요. 네.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마일스톤 관련된 그런 계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 저희 전체 매출액 중에 이제 일정 부분은 네, 네, 가나텔스로부터 받는 그런 마일스톤 매출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네. 뭐 지금 저희도 마일스톤 매출을 일으킨 경험도 있고 뭐 향후에도 그런 매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사업의 매출 비중 구조는 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3분기까지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네, 됐고요. 예, 예. 4분기 포함하면 뭐 대략적으로 뭐 숫자는 뭐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루니 인사이트랑 루니스코프를 분리하자면 이제 루니 인사이트가 그 중에 한 60-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60-70% 정도. 맞습니다. 네. 루니스코프는 이제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루니스코프 매출액의 상당 부분 마일스톤 매출이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작년 이제 2분기부터는 저희가 처음으로 루니스코프에 대한 이렇게 분석 서비스를 통한 매출을 일으킨 바가 있고요. 네. 3분기부터는 좀 꽤나 좀 큰 글로벌 회사로부터 분석 서비스 매출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뭐 단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비중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올해 루니스코프의 매출은 작년처럼 마일스톤 매출이 아니라 네. 그런 분석 서비스를 통한 그런 매출로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은 뭐 70대 30, 그러니까 루니인사이트 70, 루니스코프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 루니스코프 사업 쪽이 상당히 그 성장 잠재력이 좀 더 있다 크다 뭐 이렇게 그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성장 잠재력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뭐 소위 이제 우리가 기대값을 반영을 해서 이제 확률로 보면 사실 뭐 비슷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예. 루니스코프이 성공했을 때 포텐셜은 커 보일 수는 있고 다만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루니인사이트가 좀 크긴 네, 무슨 하죠.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큰데 어떤 매출의 그 확실성 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네네네. 그 루니 그 인사이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루니 예. 인사이트는 이제 천천히 이제 매출액이 올라오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예. 루니스코프 쪽은 이제 인허가가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예. 그래서 인허가를 받는 순간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인수 발표한 그 뉴질랜드의 진단 영상 전문 기업 그 볼파라. 네네. 정확하게는 이제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죠. 맞습니다. 예. 이게 아마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볼 때 이 루닛의 어떤 그 외형 성장을 위해서는 이게 뭔가 새로운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이제 그 시점에 루닛에서 그 볼파라 인수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는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 볼파라라고 하는 기업이 좀 어떤 기업이고 네네. 왜 인수를 하게 되었는지, 뭐 루닛이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찬찬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파라는 이제 뉴질랜드 회사고요. 네. 뉴질랜드 웰링턴에 본사가 있고 사실 이제 주요 사업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160명 인원 중에 이제 미국에 재직하시는 분이 100명 정도 되고요. 사실 이제 유방 치밀도를 이제 측정하는 그 기술을 제일 첫 번째로 지금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방 치밀도가 뭐냐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치밀도. 맞습니다. 영어는 뭐 덴시티라고 덴시티. 네, 예, 예. 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도. 네. 그래서 이제 유방암을 처음 검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유방 촬영술이라는 건데요. 네. 사실 엑선 촬영이긴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호주도 그렇고 이제 40세 이상의 여성분들한테 2년에 한 번씩 이제 국가 안검진 사업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그런 촬영 그 영상인데요. 이제 그 유방의 치밀도에 따라서 유방암을 진단을 할 때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 뭐 치밀 유방 혹은 이제 유방 치밀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영상을 찍었을 때 치밀도가 높으면 이제 하얀 부분이 많습니다. 그 하얀 부분에서 더 하얗게 나타나는 암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치밀도가 높으면은 유방암을 조기 미친다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서양 여성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 치밀도가 낮아서 유방 촬영술 영상을 봤을 때 하얀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암이라고 하는 그 하얀색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좀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유방 촬영술을 했을 때 암이 있냐 없느냐뿐만 아니라 유방 치밀도도 이제 같이 이제 제공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유방 치밀도를 계산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가장 먼저 좀 개발한 그런 회사가 볼파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볼파라가 가지고 있는 그 유방 관련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 치밀도를 체크하는 덴시티 제품이 있고요. 유방 위험도 평가라는 것도 있고요. 영상 품질 관리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영상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게 유방 촬영술을 촬영할 때 촬영이 좀 그게 쉽지는 않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촬영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촬영 다 끝내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해서 촬영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와주세요라고 하기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촬영 즉시에 이게 잘 찍혔는지를 좀 테스트해주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결과 보고라고 해서 유방 촬영에 대해서 그 MQSA라고 하는 어떤 그 규제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게 보고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서류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자동화해주는 그런 제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파라가 가지고 있는 그 유방 촬영 관련된 그런 제품군들이 저희랑은 겹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암을 찾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볼파라는 암을 잡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미있는 건 이제 볼파라가 뉴질랜드 회사지만 95% 이상의 매출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이 미국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유방 촬영 관련된 검진 센터들의 한 40% 정도는 이제 볼파라 제품의 하나는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이제 찍히는 영상들을 볼파라가 또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로 좀 잘 비즈니스가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점에서는 저희가 유방 촬영술 제품을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할 때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볼파라의 그런 이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저희 거를 같이 얹어서 이제 팔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좀 강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나 이런 데는 볼파라 제품을 갖고 와서 또 이제 팔 수도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볼파라가 뭐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큰 곳이랑 또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볼파라에서는 뭐 엘레펀트 고객이라고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매우 큰 병원들이랑 미국의 이제 메이저 병원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그 메이저 병원들을 뚫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을 그 연구 관점에서는 저희랑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 관점에서는 볼파라를 통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확보를 하는 게 또 하나의 키고요.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데이터 부분입니다. 저희가 루닛 인사이트 MMG라고 하는 그런 그 유방 촬영술 판독 제품을 만드는데 한 30만 장 정도의 그 데이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 MMG 그것은 이제 그 유방 판독과 관련된 맞습니다. 건데 네. 한 30만 장 정도. 맞습니다. 네. 근데 볼파라가 현재 보유한 유방 촬영술 영상의 개수가 한 1억 장 정도 되고요. 1억 장요. 이 비교가 안 되네요. 저희 거의 한 300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비교가 안 되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매년 2천만 장씩 또 영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에 저희가 그 창립 10주년 때 몇 가지 우리의 비전들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정말 그 자율주행 AI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하나의 저희 아젠다인데요. 그러려면은 데이터가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볼파라의 1억 장의 데이터를 저희가 하나하나 병원을 컨택해서 갖고 온다라고 하면 사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사실 그냥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겠죠. 네. 맞습니다. 비용이, 네. 그래서 저희가 30만 장 가지고 제품 만든 것도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억 장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면 아예 그냥 초격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사람
그 판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정확도의 제품들을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